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에서 200억 원대 짝퉁 명품을 팔아온 업자들이 특허청에 적발됐습니다. 매장 문을 닫아놓고 호객꾼이 손님을 데려오면 위조 상품을 판매한 뒤 다시 매장 문을 닫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보도에 조혜원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간판도 없는 작은 가게. 언뜻 보기에 옷가게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비밀의 방이 숨겨져 있습니다. 벽면 전체가 위조된 명품 가방과 옷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 호객꾼이 일본인 관광객을 데리고 오자 문이 열립니다. 財布ですよね。何？お財布。お財布。いっぱいあります。いっぱいある。グッチかバレンシアガってあります。 男で。 평소엔 매장 문을 닫아두고 SNS나 호객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하며 철저히 비밀리에 운영해왔습니다. 위조품 중 품질이 높은 SA급, 미러급이라고 소개하며 정품 가격의 5에서 20% 수준, 원가보단 최대 4배까지 붙여 판매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고소나 고발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상품들을 가격을 흥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진열장을 밀자 나타나는 또 다른 비밀 공간. 여행용 가방으로 가려진 1m 높이의 또 다른 공간에는 고가의 명품 시계들이 빼곡합니다. 정품 가격이 억대인 고가의 시계는 이처럼 허름한 가방에 담아 진열했습니다. 단속 적발 시 이것만큼은 들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특허청은 지난해 6월부터 명동 일대에서 집중 기획 수사를 벌여 위조 상품을 유통하고 판매한 업자 8명을 적발하고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위조품만 3,500여 점, 정품으로 환산하면 약 200억 원 규모, 대부분 초범이 아닌 재범이었습니다. 처벌이 본인들이 범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낮은 때문이 아닐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형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좀 자리 잡고. 특허청은 중대 범죄 행위인 위조 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세종시 전이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농가는 어제 오전 8시쯤 300마리의 닭이 폐사하면서 시 방역당국에 신고했고 검사 결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6만 5천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10km 안에 있는 가금 농가 16곳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올 시즌 한화에 합류해 시범 경기에서 빼어난 투구를 보여준 코디 폰세가 유현진을 대신해 오는 20일 수원에서 열리는 KT 위즈와 개막전에 선발 투수로 출격합니다. 새로운 홈구장에서 7년 만에 가을 야구 도전장을 내민 김경문 감독은 올해는 기필코 팬들을 가을 잔치에 초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린 KBO 미디어데이 현장을 조형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발 투수는 폰세입니다. 한화의 개막전 선발 투수로 올 시즌 한화에 새로 합류한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가 낙점됐습니다. 시범 경기 2경기에서 2승 무패, 9이닝 무실점 완벽 투의 무력 시위 끝에 개막전 등판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당초 한화의 프랜차이즈 스타 류현진의 이름이 불릴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개막 2연전에는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폰세와 와이스, 외국인 원투펀치가 출격합니다. 몸 컨디션으로 볼 때는 충분히 선발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유현진 선수가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한화의 개막전 상대는 시범 경기를 1위로 마친 KT 위즈. 쉽지 않은 상대지만 7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을 위한 첫 단추인 만큼 물러날 생각은 없습니다. 올해 스태프들과 또 선수들 열심히 준비 잘했고요. 그리고 반드시 가을 잔치에 올해 초대하겠습니다. 선수단 대표로 참석한 주장 최은성과 김서현도 가을 야구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으며 새 구장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공약까지 내걸었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선배님들과 다시 기분 좋게 인피니트 풀을 다 같이 입수할 생각이고요. 팬분들 야구장에 초청을 해서 선수들이 직접 칼국수를 만들어서 이제. 한편 이날 현장엔 전국 각지에서 한화를 응원하기 위한 팬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선수들에게 사인도 받고 응원 문구도 남기며 성공적인 올 시즌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이번 시즌에 정말 성적 잘 나왔으면 좋겠고 우승까지 목표로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마쳤습니다. 오는 토요일 가을 야구를 향한 144경기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국이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분위기 속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이어 오늘은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현재 전국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에는 탄핵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당초에 탄핵의 사유로 꼽았던 비상계엄부터 시작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이게 아직 완전히 일치가 되지 않고 있어서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가는 말이죠.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 주인 4월 초쯤에 탄핵 선고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또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나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5개나 재판을 받고 있고 그중에 2심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음 주에 바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면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뭔가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 다음에 아니면 비슷하게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서두르냐 이런 의견들이 보수층에서 많았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부분도 감안하는 거냐 싶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석방된 이후에 관련된 승복의 메시지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지지자들한테 뭔가 이 불복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식의 지금 모습을 보이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나라의 어떤 혼란 이런 걸 걱정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다. 이 이후에 우리 8년 전에 겪었던 그런 불상사보다 더 극심한 불상사를 겪으면 그게 얼마나 나라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다음 주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죄를 다시 받아서 상황이 굉장히 곤란하게 됐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한다. 이런다면은 그건 안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5개 재판에 수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그중에 제일 가벼운 게 다음 주 26일 날 이제 2심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2심 판결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 그런 사람이 재판 중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선을 치르겠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 민주당 쪽에서는 말이죠. 이재명 대표의 혐의들이 다 검찰 발로 포장돼서 이렇게 기소되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에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에요. 그렇게 검찰이 아무리 탈탈 털어도 그렇게 많은 범죄 혐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다 이재명 대표같이 그렇게 범죄 혐의를 주렁주렁 달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때문에 없던 거를 소설을 만들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라는 부분은 저는 많은 사건에 있어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권 후보였거나 또 유력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적표는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스스로 왜 그런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갈등 그런 게 사실은 제가 새로운 어떤 보수의 길, 개혁 보수 정치 이런 거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지 다른 게 없었습니다. 전부 다 당의 노선, 철학, 정책의 차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갈등이 빚어지고 그런 갈등이 빚어지니까 제가 지금 제일 약한 게 이 보수층의 지지입니다. 우리 당원분들 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여기에서 지지가 전략하고 저희 오히려 강점은 저희 파괴력은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께서 만약 제가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돼서 제가 이재명과 붙는다 이러면 저는 중도에서는 파괴력이 있고 확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진영에서 사람을 선택하고 후보로 내세울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댐댐이 보수주의로서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냐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데 배신자 프레임은 절대 안 된다. 지금까지 그 벽을 뚫을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도 또 그 벽에 갇힐 것 같은 확률이 더 높건 말이죠. 그 프레임이, 그 잘못된 프레임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선출할 때는 문재인 5년이라는 걸 거치면서 야, 이 도저히 민주당한테는 또 5년을 맡길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있어서 윤석열 검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지 않습니까? 우리 계엄을 할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병을 데려와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건 저는 이번 선거도 그냥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 같으면 아마 제 같은 사람 찾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어떤 후보를 내세워도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그런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지층에서 진짜 그런 승리에 대한 절박성, 정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의지 이런 게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경선을 치를 거잖아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돼야 대권 후보가 되는 건데 예. 근데 워낙 사람이 없고 단기 필마고 그래서 경선을 치러낼 수 있겠느냐. 조직이 없으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10년 동안요. 제가 당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저와 뜻을 같이 하던 그런 개혁적이고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지난 한 3번의 총선에서 공천 학살도 많이 당하고 그랬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전히 저와 이 개혁 보수의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여전히 저를 도와주고 있고 결국 그 세와 조직이라는 거는 그거는 본선에 가면 그거는 어차피 보수는 저는 결집할 거라고 봅니다. 본선에 가면 결국 문제는 중도에서 이길 거냐 말 거냐. 우리가 중도에서 지금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 이런 게 중도에서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중도 유권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설득을 해낼 거냐. 그 유일한 카드는 어떤 후보를 낼 거냐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저의 어떤 경쟁력, 제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한테 호소를 열심히 해야죠. 오늘은 여권의 유력 정치인인 유승민 의원과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금강세종보의 세계 수문을 올리고 내리는 동작 시험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세종보 재가동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험 가동을 환영한다며 재가동을 촉구하자 환경단체들은 최 시장이 거짓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 도심을 지나는 금강 중류.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로 수문이 설치돼 있습니다. 세종보 수문 3곳 중 2곳은 열려 있고 한 곳은 수문이 사선으로 들어 올려져 물을 막고 있습니다. 이곳 금강 세종보는 지난 17일부터 3개의 수문을 올리고 내리는 방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보는 2018년 이후 6년 동안 수문을 가동하지 않은 채 열려 있었지만 2023년 정부가 세종보 재가동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해 9월 시험 가동까지 마쳤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보 재가동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청댐 건설 이후 금강은 유량이 감소해 가뭄이 우려되는 데다 수문을 막으면 강수위가 올라가 레저와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수문을 막아도 물은 흐르기 때문에 수질 오염 가능성이 적고 생태계도 다양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물은 흐릅니다. 물을 흐르는데 많은 수량의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게 자연성입니다. 저수지 만들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보 상류에서 1년 가까이 천막 농성을 이어온 환경단체는 최 시장이 거짓 선동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환경부에서 보 개방 이후 강일대 생태계가 건강해졌고 녹조도 감소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는 겁니다.
또 세종시의 생활용수도 금강이 아닌 대청호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최 시장이 극한 가뭄 대비를 내세워 호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대청호 원수를 공급받아서 생활용수를 공급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금강의 본류의 물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사실 근거 없는 시민들을 선동하는. 세종시는 환경단체의 천막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 철거 의사도 내비치고 있어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대전시의원 유성구 제2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3명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 각각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방진영 후보는 지역화폐 온통대전 부활과 이장우 대전시장 견제를 내세웠고 국민의힘 강형석 후보는 민주당이 장악한 유성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문수연 후보는 기득권 정치 타파와 함께 시민 중심의 혁신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초등학생 A양이 60대 여성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A양은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황색 전멸 교차로를 지나던 A양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